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9월 11일 HSK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도 시험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4급 시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험 총평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봤는지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제가 판단하는 난이도는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한 중 정도, 그 다음에 위에도 독해 부분은 하 정도로 됐다. 그죠? 쓰기 부분은 그래서 중 정도인데 듣기가 한 중하 정도, 그 다음에 위에도 독해가 하, 그 다음에 쓰기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선생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쉽다 하면 우리 학생들 선생님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매달 시험을 봐요. 매달 HSK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난이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 9월 시험은 그래도 지난 시험들보다는 약간 쉬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팅리 위에도 슈시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듣기는 일부분에는요 지문에 직접 언급된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별표에 나왔던 단어들이 그대로 지문에서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만 잘 연습하는 거, 그것만 잘 됐다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요 장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장소 문제는 4급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번엔 4문제까지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급의 장소 문제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3부분은요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 설명문 역시 많이 나왔죠. 자, 독해입니다. 독해는요 일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평이한 수준들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단어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도 그렇게 까다로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접속사 문제 역시 많이 나왔다. 이 부분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A, B, C 순서를 맞추는 건데 그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접속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역시 설명문, 논설문 역시 기존 문제 유형과 흡사하게 출제됐다고 보고요. 자, 쓰기 문제입니다. 쓰기 일부분은요 어법 문제가 비교문이 나왔고요, 빼이자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공부했던 그런 어법들이 천천히 4개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렵다고 표현했던 건 이 어법 문제가 4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기본 어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랐다면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중 정도 놨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세부적인 디테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듣기입니다. 듣기 나왔던 단어들, 그다음 독해, 쓰기 나왔던 단어들을 선생님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조금씩 정리해봤는데 물론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들만 몇 가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리바이티엔과 쪼우산이라는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리바이티엔이라는 말, 제가 제 수업을 들었거나 혹은 인강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일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바로 지금 나왔던 리바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쪼우라는 단어 하나 우리가 쓰지 않을게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싱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싱치, 쪼, 리바이 동의어로 쓴다는 거. 제가 아마 이런 적중특강할 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HSK 4급은 동의어, 반의어를 참 많이 쓴다는 거죠. 즉 동의어, 리바이라는 말, 쪼우라는 말 이런 거를 같이 쓰면서 여러분들 혼란을 줬던 건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듣기 일부분 문제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차이라는 단어, 우리 출장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适合라는 말. 자, 이 단어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适合라는 말은요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품사, 동사인데요. 동사기 때문에 품사는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상점, 옷가게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这件衣服真适合你, 정말 너랑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할 때 适合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 두 번째 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거 따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삼성 일성입니다. 광보. 다시 한번 광보. 이 광자가 넓다는 뜻이니까 넓게 방송하는 거, 방송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방송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광보라는 단어 5급도 참 좋아하는 단어니까 4급 때 잘 배워놓으면 좋겠죠? 자, 다음 단어입니다. 好处, 장점이고요. 顺便, 자, 顺便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뭐 하는 김에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 쓰이는 부사로서, 그 다음에 重要, 많이 했던 단어죠. 중요한. 그 다음에 后悔라는 단어. 자, 이 단어 后悔라는 말은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죠. 심리. 어떤 거? 아이고 나 시험 좀 잘 볼 걸 되게 후회스럽다 할 때 이 허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후회하다. 그다음에 教室 장소나 나왔고요. 打折라는 거 역시 4급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打折는 할인하다. 상점에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卫生间이라는 말 역시 어디? 그렇죠. 화장실을 말하는 거고요. 郊区라는 말, 이 郊区라는 단어는요.
우리 말은 시내가 있고 시외 외곽이 있죠. 이 찌아오취는 시외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시외곽 혹은 뭐 지방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에 나왔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환 링치엔이라고 합니다. 이 링치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링치엔은 잔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잔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던 동사 환을 썼던 거, 환 링치엔. 그 다음에参加聚会, 이聚会라는 단어 여러분들聚가 모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聚会라는 말 자체가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聚会 모임에 참가하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发邮件 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메일 보내다. 그 다음에 弹钢琴, 깡친 하면 여러분들 뭐냐 바로 피아노를 말합니다. 이 깡친이라는 단어는 사실 봤을 때 읽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깡치는 사실 5급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5급 문제 풀면서 많이 봤던 단어 중에 하나다. 피아노를 치다. 그 다음에 申请通过了. 申请하면은 우리가 신청이 통과됐다라는 표현으로 되겠고요. 去香山玩이라고 하는데 이 샹샨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샹샨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시앙샨이 어디 있는 거냐면 북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앙샨은 제가 북경에 있을 때 많이 가봤는데 북경은 대륙이죠. 끝없는 대륙입니다. 벌판입니다. 근데 산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산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이 이 산에 대해서 자부심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봤더니만 별거 아니에요.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나? 되게 낮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뒤편에 있는 산. 아무튼 북경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이 시앙샨 얘기가 나왔다는 거 또 알면 되겠고요. 최샤오라는 단어. 이 단어 좀 봐야겠다. 자, 최샤오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최샤오 따라 읽어볼게요. 최샤오라고 하는데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HSK 이번 듣기 문제에서 이 최샤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 양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양광은 햇빛을 말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지문에 보기에 있던 지문 그게 그대로 들렸어요. 단어가. 근데 오직 얘만 지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마후라는 말. 마후는 대충 설렁설렁 얘도 동의어를 잡고 갔어요. 그 다음에 추신 바로 이게 바로 동의어라는 거죠. 추신하면은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일성 추신 덤벙덤벙대다. 그래서 마호와 추신을 여러분들 하나는 지문에서 하나는 보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단어였고요. 마지막에 쪼웨이라는 단어 주의를 말하죠. 독해입니다. 독해 단어야 뭐 당연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는데 1부분에서 나왔던 단어 독해 1부분은 어떤 문제였죠? 바로 괄호를 채우는 거였죠? 바로 뭐 나왔냐면 수두라고 했죠. 속도. 그 다음에 샤웨이 하면은 샤웨이 뭐였어요? 약간 조금이란 부사였죠. 자, 그 다음에 런우는 우리가 임무라는 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쿠 우리가 쓰다. 그 다음에 추성 이런 5개가 1부분에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 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사람 몸에 착용하는 안경 그렇죠? 그 다음에 넥타이도 될 수 있고요. 벨트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따이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로서 옌징, 안경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상, 그 다음에 이거는 인상이라고 하죠. 찡정하면 경쟁, 난따오. 이 난따오란 단어가 설마 뭐뭐 하겠느냐 해서 난따오 셔마셔마마라는 표현으로 의문문을 데리고 온다는 걸 여러분 알았다면 이 난따오가 나오는 순간 의문문부터 찾았다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쭈안예라는 단어 이거 전공이라는 뜻이었고요. 1부분 문제. 자,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이 부분은 ABC 문장을 배우라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 이방면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됐었습니다. 이방면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면이 나오면 또 링이방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면이라는 말 아주 중요했고요. 리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창하다 보통 언제 말할 때 타 중원 说得很流利 정말 중국어를 잘한다.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리우리 썼고요. 부통화 우리 부통화라는 거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중국어가 부통화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찌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HSK 4급은 뭐 아까 말했지만 동의어와 뭐 반의어의 싸움이다. 또 뭐 있냐면 접속사의 향연이다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HSK 4급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접속사거든요. 여러분 접속사 공부 미리 잘 되신 분이라면 이번에 접속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문제 보자마자 샥샥샥샥 빠르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찌란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그 다음에 수이란 뭐 전통적인 HSK가 좋아하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本来 원래는 이러이러 했는데 그래서 뒤에 但是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찌란 찌란 여기 또 썼네. 자, 그 다음에 꾸이 하면은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일부러라는 말까지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찡차이라는 말. 찡차이는요 뛰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이 찡차이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와이프老师太精彩了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되게 고마워를 해야 되는데
사실 표현이 틀렸어요. 사람한테 찡차이를 쓰지 않는다. 어떤 행동 혹은 뭐 공연 이런 것들 쓸 때 찡차이를 쓰고요. 만약 제가 멋있다는 말 하고 싶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外皮老师非常非常帅 이렇게 쓰시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帅라는 단어. 그다음에 빵 빵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칭 하면은 우리가 뭐다 심정, 마음을 뜻하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유엔 하면은 어떤 언어. 그 다음에 판두안 이 단어는 봐야 되겠다. 판두안이라는 건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판두안 정취 그래서 정확한 거를 판단하다라는 말로. 그 다음에 호어더 하면은 획득하다. 그래서 호어더 기회 어떤 기회를 획득하다 이럴 때도 호어더라는 단어를 쓰고요. 전공하면은 우리가 성공하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슈시 우리가 쓰길 부분 단어 배우라는 문제에서는요. 그어소란 말은 기침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도모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어소的怎么怎么样그 다음에 샤오웨이가 또 나왔다. 샤오웨이 약간이라는 말. 그 다음에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 용광이 한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용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요. 이 꽝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바로 결과보호 문제였다는 거죠. 용광로 다 써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꽝이라는 단어는 빛날 광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저 모자 본 거 있었는데 모자 다 나갔나요? 아이고 可怜 아이고 불쌍해라. 이미 이징 마이 꽝러 다 팔렸다라고 할 때 꽝이라는 말도 쓴다는 거. 그 다음에禁止라는 말 금지하다. 그 다음에 至少도 적어도. 그 다음에 符合라는 거는 부합하다라는 말 쓰고요. 收到는 받다. 收到가 좋아하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收到는 제가 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收到가 좋아하는 목적어는 여러분들 뭐 받는 거 좋아하세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그렇죠. 우리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收到礼物. 그 다음에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收到通知 통지를 받다. 이런 거 HSK 5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우리 이제 막 맨날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뭐 해요? 핸드폰 우리 정말 뭐 톡 보내잖아요. 그렇죠? 문자 보내다. 문자가요. 뭐냐면 우리가 짧은 편지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기호로 쓰겠습니다. 短信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收到短信하면은 문자를 받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感到라는 감정 동사. 感到 뒤에는 항상 어떤 형용사가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感到非常兴奋 너무 행복했다, 뭐 흥분된다 이런 말들. 吸引이라는 말 흡입하다, 매료시키다라고 해서 베이자문과 많이 쓰이는데 역시 베이자문에 나왔던 동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이 부분 문제였습니다. 쫑이라는 단어 무겁다. 여자가 어떤 상자를 들고 있는데 무거운 그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쇼우시라는 거 우리가 청소하다, 정리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쇼우시라는 거. 그 다음에 르지는 우리가 일기라고 하죠.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찡즈는 우리가 제가 자주 보는 건데 거울이죠. 거울.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타오룬은 우리가 토론하다 혹은 토론까지 될 수 있는 단어까지. 네. 이렇게 해서 어제죠. 어제 나왔던 그 단어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단어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근데 어떤 특이한 단어들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단어 1200개 단어에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다면 이거 다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어떤 파트별로 조금 세부적인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 봤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듣기입니다. 듣기 1번과 6번 문제인데요. 1번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별표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리바이틴이라는 말이 나왔다. 리바이틴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거를 동그라미 쳐놨어야 돼. 이 듣기 일부분은요. OX 문제라고 했죠. OX 문제는 분명히 출제자가 어디 한 부분을 고칠 거예요. 그럼 그 고치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랑 장소다. 그럼 여기서 리바이틴이 나왔다는 거 분명히 얘를 가지고 장난칠 거다.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하나 더 실력이 높다면 바로 리바이틴 대신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를 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한다면 여러분들 실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李师傅去北京出差了大约周三回.周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수요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매칭이 안 된다. 정답 보토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晚上不要喝茶. 이 문장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차를 마시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런 쉬운 문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듣기 일부분 문제 별표만 잘 해석해도 들리지 않아도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별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문제를 풀기 전에 10문제를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가 되게 특이했던 게 3문제가 그렇게 별표만 봤어도 답이 나왔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요? 저녁에 차를 마시지 말아라? 어떻게 알아, 선생님? 중국인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알 수 있죠. 중국인들은 차를 참 사랑합니다. 차를 사랑하는데 차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될 확률은 거의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뚜이라고 된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볼까요? 晚上最好 그렇게 해라. 不要喝咖啡 역시 카페이로 교묘하게 바꿔놨던 거. 그렇죠?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별표만 듣고서도 해석할 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를 듣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점이 없다. 이 문제 누가 낸 문제? HSK. 중국인이 낸 문제. 중국인은 라디오를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해서 장점이 없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막 짜낸 느낌, 쥐어짠 느낌. 그런 문제 역시 부뚜이 틀린 답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세 문제 나왔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 문제 볼게요. 이 부분 문제는요. 제가 또 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장소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번 문제. 教室가 정답이 됐는데요. 教室는 교실이죠. 자, 말합니다. 同学 일단 여기서 힌트가 얻었습니다. 동시라는 말이 친구야. 물론 어떤 친구? 우리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를 말하잖아요. 请问这的座位, 座位라는 말 자리를 말하거든요. 학생 나왔고요. 자리 나왔습니다. 정답은 교실이 되는 거.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였어요. 왜냐? 나왔던 보기들, 지금 보기 다 제가 정리하지 못했지만 나왔던 보기들과 지문과 일치한 게 안 나왔다. 볼까요? 他很久没见太阳了. 타이양이 뭔지 아세요? 타이양. 태양이다. 빅뱅에 태양 같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샤인이죠. 햇빛을 본 지 오래됐다. 很久没见太阳了. 그래서 그렇다는 건 결국 태양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태양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렇다는 건 양광과 동의어를 잡았다. 그리고 보지 못했다는 말을 통해서 缺少 부족하다, 결핍되다, 햇빛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단어들 익숙치 않기 때문에 문제를 선택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3부분 문제 볼게요. 3부분 문제도요. 우리가 지금 B를 보면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추신이라고 했습니다. 추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덤벙덤벙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기에 어떤 심리적인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심리적인 단어 나올 때는 동의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다. 동의어를 쓰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어떤 거? 마후라는 단어. 마후. 우리가 마마후후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중국에서. 마후라는 말이 덤벙덤벙대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후라는 단어를 듣고 추신과 일치하게 여러분 선택하는 거 중요한 작업이 됐겠죠. 자, 32번은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 역시 준비했던 장소 문제였는데 이 푸진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건 푸진과 비슷했던 단어 바로 쪼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중요했던 단어였다. 쪼웨이라는 말 한자 그대로 읽으면 주위. 그렇기 때문에 쪼웨이 푸진 이게 바로 일치하는 동의어 문제였던 거죠. 아시겠죠? 자, 듣기는 이 정도까지 보고요. 우리 독해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독해 문제는 제가 단어들을 보면은 이게 일부분 앞에 5문제, 이거는 뒤에 5문제 단어들인데 자, 수도 명사죠. 샤오웨이 부사입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가 유일하게 하나 있네. 그렇죠? 그렇다는 거. 타이 셔머셔머러 나오자마자 우리는 해석 안 해도 바로 나온다. 왜? 형용사 자리니까. 이거 너무 비싸요. 타이 꼬에러 너무너무 예쁘다. 타이 피아오레양라. 우리 장현 선생님이 CF에서 광고에서 말했던 건데 어쨌든 쿠라는 단어가 여기서 형용사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에 바로 선택하는 거. 시험은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 마음대로 푸세요 하루 종일 그럼 우리 다 잘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 즉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우리가 단축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보면은 메이메이 더 피부 하면 여러분들 피부를 말하는 건데 什么什么摆一些 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형태, 어떤 형용사 형태로 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희다, 얼마나? 약간 조금. 그래서 꾸밀 수 있는 이 바이를 꾸밀 수 있는 거 유일한 부사죠. 샤오웨이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단어들 보시면 A부터 D까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따이라는 건 착용하다, 안경, 넥타이, 벨트 같은 거. B를 보시면 인상 이것도 인상이라고 해서 뭐 리우샤러한 뭐 션커의 인상 명사입니다. D竞争, 난다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다오가 나오면 뒤에 물음표가 나와야 된다. 난다오 니不知道吗? 너 설마 모르는 거니? 설마라는 뜻인데 바로 52번이 그 문제였죠. 什么什么吗?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스킬이라는 거죠. 물론 정말 내 기분은 막 이걸 다 해석하고 싶어. 좋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A 54번 같은 경우는 따이라는 옌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자마자 동사 바로 따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가면 우리가 독해 이 부분인데 제가 준비한 2문제 정도인데 1문제 정도만 풀어볼게요.
둘 다 뭐였냐면 접속사가 나왔던 문제였어요. 59번을 보면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 알려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스킬을 말씀드리자면 ABC를 보자마자 접속사를 본다. 그러면 일단 접속사, 하이는 접속사는 아니지만 부사죠. 왜 얘를 선택했냐? 하이가 다짜고짜 문장 처음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부단이 나왔다. 그러면 아하, 부단과 어울리는 뭐가 있어요? 하이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어딘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A에 있었다. 마지막 C, C에서는 타라는 단어. 주어가 이렇게 명시되거나 사람 이름이 명시될 때는 거의 첫 번째 문장이 나가는 게 높다. 그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했고 또 6년 동안 일을 한다. 그래서 不但什么什么还什么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하다라는 말. 즉 우리는 이거를 첫 번째 잡는 순간 얘네 둘은 자동적으로 순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아주 유창한 부통화를 쓸 뿐만 아니라 상해어도 몇 마디 할 줄 안다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접속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4급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4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접속사를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이 독해의 3부분 문제는요. 그냥 한 번씩만 여러분들 영상을 멈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나왔던 어휘들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네, 그러면요. 지금 마지막 이제 슈시에 우리 쓰기 일부분을 같이 봅시다. 쓰기 일부분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문제 중에서 4문제가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어법이 많을수록 사실 저는 쉽다고 판단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법이 제일 싫은데요. 대신 어법은요. 공식이 있어요. 받자문 같은 경우 주어, 바, 목적어, 수로, 기타 성분. 그냥 넣어주면 하면 되거든. 해석하는 게 보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많을수록 이번 시험은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86번 문제. 우리가 쭉 보자마자 얘를 잡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얘는 뭘 나타내는 애? 정도보어를 부르는 애잖아요. 그러면 정도보어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더 앞에는 수어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이 더 자리가 정도보어 자리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형용사 뭐 했을까? 바로 옌종밖에 없네. 그러면 형용사는 페이창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명사가 주어가 되는 형태. 선생님 문제 푸는데 15초 걸렸습니다. 또 이것도 왜? 그렇죠? 물론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접근 순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수어부터 찾고 근데 수어보다 중요한 건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 바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너 정도보 알고 있니? 라는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했을 거라 선생님 믿습니다. 자, 87번까지 한번 보시면 87번은 우리가 또 보자마자 B라는 단어를 볼 줄 안다. B라는 거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교문 할 때 우리가 B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A도 명사, B도 명사고 중요한 건 수어는 형용사가 된다. 항상 수로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형용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A와 B 자리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형용사를 봅시다. 형용사 될 수 있는 거? 오케이. 칭이라는 단어. 이 칭은 뭐냐? 가벼울 경자다. 가볍다. 그럼 뭐랑 비교해 봅시다. 나는 뭐랑 비교했을 때 명사가 얘밖에 없네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칭러디알 이 DR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새 HSK 5급에서 이 문제가 한번 비슷한 게 나왔어요. 수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근데 어디서? 뒤에서. 우리가 비교문 할 때 기억하는 거 뭐냐면 비교문에 이 수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애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껑도 있고요. 하이도 있고요. 또 짜이 같은 애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봤던 거 셔웨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도 나왔다는 거죠. 약간 좀 가벼워졌다라는 말로 약간 좀 살이 빠졌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샤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수로 칭 앞에 나왔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DR이란 말 약간 조금이란 말은 바로 칭 수로 뒤에서 보충해준다. 정답은요. 我比上个月稍微轻了点儿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였다. 뒤에 문제도 있지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쓰기 문제는요. 한자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부호가 중요합니다. 부호. 우리 중국의 부호는 바로 마침표는 쥐하라고 해서 이 동글뱅이, 제가 동글뱅이라고 하는데 항상 안에가 보여야 됩니다. 이 점을 찍고 안 찍고의 점수 차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사실은. 점을 찍냐 안 찍냐 점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여러분 점 그리고 혹은 물음표.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간혹가다 우리 학생들 쉼표 찍거나 선생님 너무 느낌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요. 느낌표는 아니에요. 마침표 아니면 물음표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쓰기 이 부분의 단어들 하나씩 보면 그림 보고서 우리가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단어가 쫑이었습니다. 쫑. 무거울 중자. 그래서 여자가 상자를 두고 있었는데
타이 쫑러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저거 샹즈 타이 쫑러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어 쇼우시라는 단어 역시 전통적으로 참 많이 나오는 HSK 4급 이 쓰기 이 부분 단어죠. 쇼우시 청소하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좋을까? 쇼우시 방지엔 그렇죠. 방을 정리하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여러분들 혹은 쇼우시 동시. 네. 다음 단어 보시면日记라고 하죠. 日记. 자, 日记는 우리가 일기라고 하는데 동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썼어야 돼요. 写日记라는 말. 그래서 写日记是뭐 什么什么好习惯 이런 식으로 써서 여러분 좋았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写라는 동사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镜子라는 것도 결국 명사다. 镜子. 그러면 镜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좋을까? 这个镜子太重了 이걸 같이 비슷하게 썼어도 되지. 你要小心 이렇게 써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타오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바로 进行讨论 进行讨论 이렇게 여러분 접근했으면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모든 총평을 마쳤고요. 제가 다음 달 여러분 다음 달 시험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달 시험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듣기는요 역시 동의어와 반의어가 꾸준하게 출제될 겁니다. 동의어 반의어가 HSK 3급과 4급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는 음원을 2번 틀어주냐 1번 틀어주냐. 두 번째는 역시 속도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HSK 3급은 들리는 단어를 그대로 정답을 내준다면 4급은 그걸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4급의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두 번째, 독해 같은 경우는요.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접속사를 여러분들 잘 해놓으면요. 물론 독해 2부분, 문장 배열도 마찬가지지만 독해 3부분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접속사 연습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 부분은, 쓰기 부분은요. 밭자문, 빼이자문은 역시 이번 시험에도 빼이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 빼이는 꼭 정리해서 가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보어 정리, 이번에도 정도보어 나왔죠? 그 다음에 다른 기본어순 문제들 여러분들 공부하면 아마 다음 시험 제가 준비하는 부분만 잘 준비해도 합격 혹은 그 고득점 이상까지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항상 시험은 어떤 학생들 그럽니다. 선생님 어떤 단어 쉽고 어떤 단어 어려워요? 그런 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방학 때 시험 보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9월달 시험 난이도가 괜찮았죠.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선생님의 공부를 해봤던 경험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10월달 시험도 제 생각에는 지금 수준의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5급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고요. 이번 5급 시험은 역시 듣기가 많이 어렵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4급 준비 잘 맞추셔서 5급까지 또 6급까지 여러분 중국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제 YP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추석 민족 대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